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피플 장용수입니다. 오늘 이슈앤피플은 세종텔레콤을 중심으로 세종그룹을 이끌고 계시는 김영진 회장을 모셨습니다. 김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온 나라가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회장님도 마찬가지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잘 지금 대비하고 계시죠?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우리 국민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이 코로나 독감 때문에 세계 경제가 거의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 모두가 용기를 내시고 단합된 힘으로 이 위기를 잘 극복했으면 합니다. 네. 저도 최근에 회장님이 내신 책을 좀 읽었습니다만 그동안에 쭉 40여 년 기업을 이끌어 오시면서 도전에 이렇게 역사를 많이 쓰셨는데요. 일단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먼저 그 세종그룹 예. 간단히 텔레콤을 중심으로 한 기업인데 소개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제가 사업을 한 지는 39년 됐고요. 네. 주식회사를 만진 지는 29년 됐습니다. 특히 우리 세종텔레콤은 과거에 GNG 네트워크스라고 하는 기간통신 사업자와 원세통신이라고 하는 음성 전화를 기반으로 하는 회사를 M&A를 해가지고 네. 두 회사를 합친 것이 세종텔레콤입니다. 네. 국가기관통신사로 알고 있는데 맞는 거죠? 예. 네. 유선 기반의 초고속 자가망 전국망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네. 또 당시 또 데이콤과 같이 만들었던 온세텔레콤 기반의 통신 서비스 전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종그룹은 그러니까 세종텔레콤이 주축이고 또 다른 지금 계열사들은 어떤 업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주로 세종텔레콤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기 사업이라든가 블록체인 사업이라든가 커머스 사업이라든가 네. 모든 것을 세종텔레콤에 통합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세종텔레콤은 그러면 올해 지금 30주년이 맞습니까? 예, 90년대에 만들어지니까 네. 30주년 맞습니다. 네. 오랫동안 이제 통신 사업에서 발전을 거듭해온 탄탄한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최근에 통신업계도 포화 상태라고 해야 될까요? 예. 상당히 이제 경쟁이 치열한 상황인데 세종텔레콤의 지금 경쟁력은 어떤 것일까요? 우선은 통신 사업 자체가 과거에는 이제 유무선으로 논아서 경영을 하다가 아시다시피 지금 KT, SK텔레콤, LG U+를 중심으로 유선, 무선, 방송까지 모두가 수직 계열화되어서 3개사 중심으로 통신이 운영되고 있고 그 당시에 97, 8년도에 만들어졌던 데이콤이나 파워콤은 LG U+로 합병이 되었고 네. 신세계통신이나 두루넷은 SK텔레콤으로 합병이 되었고 한솔 PCS는 KT로 합병이 되었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옛날 GNG하고 원세를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드림라인이라고 도로공사에서 투자했던 회사는 또 따로 지금 겨우겨우 생존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요약해보면 지금 소위 통신 3사들은 지금 덩치를 계속 키우고 있고 예. 이제 영역을 방송 영역으로도 지금 확장을 하고 있는 예. 상황이고요. 우리 세종텔레콤은 이제 그런 가운데 지금 자생력을 계속 키워가면서 또 다른 영역으로 또 이렇게 넓혀가고 있는 거죠. 예, 원래 기존 통신만 가지고는 예. 경쟁력이 없습니다. 네. 이제 그 통신의 파생 상품이라고 하는 OS라든가 네. SNS라든가 또 동영상 유튜브라든가 이런 또 최근에 이제 뜨고 있는 블록체인이라든가 네. 또는 MCN이라든가 이런 여러 방향으로 파생 상품들이 만들어져서 거기서 기업의 경쟁력을 키워서 그들의 가치가 본체인 통신산업 가치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아, 예를 들면은 검색으로 출발했던 네이버의 시가총액이 통신 3사를 합친 시가총액하고 비슷할 정도가 되어 있고 네. 또 SNS를 기반으로 하는 카카오톡도 지금 LG U+이나
카톡의 시가총액보다 더 많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세종텔레콤도 이제 그런 그 소위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그 테마 예. 그런 분야와 뭐 MCN 같은 분야 쪽으로 지금 다각화를 해서 뭔가 새로운 지금 도약 예. 확장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통신의 파생 상품이 AP나 OS나 SNS나 이런 거였다면은 앞으로 블록체인이나 커머스나 이런 쪽에 또 다른 어떤 미래 비즈니스가 있을 걸로 보고 네. 저희 세종 임직원들이 새로운 영역에서 자유롭게 창조의 정신을 발휘해 가지고 공유경제의 어떤 협력 기반을 만들 수 있는 네. 쪽으로 각자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그러면 그런 다각화의 이제 결실들이 나오고 있고 또 뭐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세종텔레콤 하면은 제4이통의 도전을 두 차례 하셨습니까? 예,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하셨습니까? 예, 예. 지금은 또 기회가 있을까요? 제4이통으로? 아니면 이제는 그건 끝난 영역인가요? 이제 제4통신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직은 안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부가 제4통신을 하려고 했을 때는 LTE 기반이었을 때 일이고 지금 5G 기반이었을 때는 또 다른 환경이 주어져 있습니다. 네. 기존 통신 사업자는 고객이 있기 때문에 경매로 전파를 사용을 해도 충분히 그걸 고객으로 나누면은 1년에 연간 15,000원 정도를 냅니다. 근데 신규 사업자가 몇천억을 내고 면허를 받게 되면은 매몰 비용이 돼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가입자 기반이 없는데 생존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또 단말기 보조금 문제도 지금 KB금융이 우리 알뜰폰 사업자 협회에 와서 그런 역할을 하겠다고 해줘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시장에서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뜰폰 통신사업자 협회장을 지금 또 맡고 계신 거죠? 예, 작년부터 지금 2년째 하고 있습니다. 네. 업체는 몇 개 회사나 있는 거죠, 지금? 한 20여 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20여 개. 예. 네.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당연히 알뜰폰 사업이 필요한 거고, 앞으로도, 이 부분이 더, 뭐, 확장이 돼야 된다 이러신 것 같은데, 지금 알뜰폰 사업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가 처음에 알뜰폰 사업을 할 때, 그 당시 방통위에 건의를 했습니다. 알뜰폰 사업이 활성화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 첫째는 코스트 플러스 방식으로 가격 정책을 정부가 관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MNO 3사가 알뜰폰 사업을 하면 안 된다. 네. 근데 이 알뜰폰 사업이 MNO 3사의 정책의 보조 수단으로 쓰이지 정말 정부가 소비자를 위해서 하는 정책으로 쓰여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사업을 해야 돈이 안 됩니다. 그러면 사업자가 사업이 안 되는데 그 정책이 성공할 수가 없고 그것이 소비자의 어떤 편의성으로 네. 확장되기가 어렵습니다. 네. 세종텔레콤으로서는 이런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 돌파구를 찾고 계시는지요? 저희들은 이제 기존 통신 사업의 인프라가 중요합니다. 네. 그것이 있어야 없는 것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호 접속도 되고 또 정책을 통해서 어떤 부가 통신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사업자가 창조적인 스타트업 정신을 가지고 4차 산업에 기반을 둔 혁신 경제를 이루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통신에 기반을 두고 새로운 플랫폼이나 컨텐츠 사업 이런 쪽에 파생 상품을 만들어내지 않고는 생존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저희 회사도 그런 쪽을 해결하기 위해서 R&D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직원들에게 자유롭게 그런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 그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진행하고 계신 것 같은데, 세종텔레콤은 이
블록체인 쪽으로도 지금 뭐 실용화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블록체인, 커머스 예. 다 하고 있습니다. 네, 블록체인 쪽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고 어떤 뭐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가치를 만들어냈습니다. 블록체인은 신뢰 프로세스입니다. 그 가치 이후에 신뢰를 만들어내는 것이 블록체인 기반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믿음, 신뢰. 그렇습니다. 예, 예. 처음에는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해서 화폐가 만들어졌고 비트코인, 이더룸, 이오스, 리플 같은 화폐가 만들어져서 지금 정착이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이 화폐를 유통시키기 위해서 거래소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는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저희 회사도 블루블릭이라고 하는 예. 메인넷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그 위에 얹을 서비스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블루브릭이 블록체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메인넷이라고 하는 건가요? 예, 블록을 형성하는 그러니까 비트코인처럼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블록을 쌓고 그것이 기반이 되어서 서비스도 만들어내고 통화도 유통시키고 상품도 유통시키고 하는 모든 것이 기반이 되는 겁니다. 예. 거기다 플러스 그 DID라고 하는 신원증명에 대한 또 기술도 거기에 이제 장착해서 같이 하고 있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지금 학사 정보 관리는 저희 회사가 이대하고 만들어 가지고 지금 블록체인 쪽에서 성공한 사업 모델로 지금 되어 있고. 아, 예. 예. 그 블록체인 사업의 이제 성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난 게 그 이화여자 대학교하고 그 학사정보 플랫폼을 구축을 한 게 이미 구축을 해가지고 예. 다른 각 대학들과 지금 그런 것들을 같이 예. 통합해가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 또 그게 학교에 있는 학사 정보뿐만이 아니고 학교를 졸업하고 나와서 자기가 경력이나 이력도 블록체인을 통해서 같이 관리가 돼가지고 학교에도 그 블록이 쌓이고 정보 관리를 하게 돼 있고 소비자도 그걸 사용할 수가 있고 또 그게 필요하는 수요자도 그걸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신뢰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다른 대학으로도 이게 확산이 되겠네요. 계속 확산이 되어서 그건 정착이 될 걸로 보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부산의 사업자하고 같이 하고 있는 것은 의료정보 데이터. 네. 요새 코로나 이런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전염병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네.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그런 정보 관리가 제대로 파악을 할 수가 있고 이런 것이 바로 인터넷이 가치를 만들었다면은 블록체인이 블록체인도, 신뢰를 만들어내는 가치 위에 신뢰를 만들어서 도덕과 윤리를 사회 가치로 더해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봅니다. 네. 예. 세종텔레콤이 이 블록체인 이 상용화 기반을 만들면 많은 기업들 또 뭐 젊은 뭐 벤처들이 앞으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를테면 부동산 신탁이라든가 니치 운영 같은 것을 부동산 신탁이나 니치 운영사가 할 때 그 판매를 증권이나 은행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의 흐름이 투명하지 않아 가지고 나임 사태 같은 이런 사태가 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거래를 하게 되면 감독 당국도 그 정보를 전부 관리를 할 수가 있고 운영회사도 그걸 관리를 할 수 있고 투자자도 그걸 관리를 할 수 있고 또 우리처럼 메인넷을 운영하는 사람도 그걸 정보를 공동으로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블록을 공동으로 쌓을 수가 있고 또 합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또 수수료를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산에 대해서 임대료가 오르는지 내리는지 또는 임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정보를 투명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 혁신이 일어나는 것이 앞으로 블록체인이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이런 스타트업들을 지원을 해서 이 블록체인을
접목하고 이렇게 시너지 날 수 있는 그런 과정들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비브리기락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역할을 하도록 지금 기반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스타트업들은 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게 스타트업들은 기술이 있는데 자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사장되지 않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으로 스타트업은 스타트업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이 있어야 되고 저희 같은 중견통신 사업자는 자체 자금을 다른 사업에 투자하는 것보다도 그런 쪽에 R&D 투자를 해가지고 또 스타트업들과 함께 협력하고 공유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고 대기업이나 국가는 재정 투자를 해가지고 그런 쪽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또 제도 정비를 통해 가지고 규제 샌드박스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실제로 법을 개정을 해갖고 제도화시켜서 그런 기술들이 선진국으로 가지 않고 우리 나라가 주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세종텔레콤을 기반으로 기존 사업부터 지금 뭐 블록체인 영역까지 계속 지금 확장을 하고 계시는데 다른 분야, 그러니까 뭐 유통, 커머스, MCN 이런 네. 쪽도 지금 뭐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우주 자연은 자연스럽게 그 생태계가 성장 발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기업이 하고 있는 것은 그 자연한테 배운 것을 가지고 자유시장 경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유시장 경제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직원들에게 그런 자유롭게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존이 그런 것처럼 고객이 있는 곳에 또 수익이 있는 곳에는 기업이 무한한 자유로운 사상을 가지고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자본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어떻게 배정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본부장들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협의를 통해서 수익과 지출 예산을 본부장들이 의논해서 정하고 네. 그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팀장들이 자유롭게 사업을 하고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꼭 통신 사업뿐만이 아니고 통신 사업과 연계된 그 어떤 사업도 다양한 스타트업들과 협업을 하고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제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 공부경영이라는 책을 최근에 내셨죠? 예, 예. 네. 지금 말씀 끝에 그러니까 결국 직원들한테 도전 의식을 심어주고 예. 그런 그러니까 뭐 R&D 뭐 투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또 직원뿐 아니라 젊은 기업인들한테도 상당히 이제 귀감이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떤 목적에서 책을 쓰셨습니까? 예, 옛날에는 일기를 썼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한 후로는 일기를 못 쓰게 되니까 10년 단위로 책을 한 권 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 책은 금년도에 내려고 했었는데 김영사에서 작년도에 좀 서둘러서 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낸 것인데 금년부터 기업 경영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동안의 고민을 정리해 가지고 기업 문화, 기업 이념, 그 제가 이 사업을 하는 그 목적, 창업 정신 이런 것들을 정리해 가지고 그 책을 내게 된 것입니다. 네. 우리 그 회장님께서 보시는 대한민국 IT 산업의 미래 어떤 겁니까? 저희들이 CS나 MWC를 가보면은 그래도 전시해 놓은 공간을 보면은 중국이 전시해 놓은 화해의 공간이라든가 삼성전자가 전시해 놓은 삼성전자 공간이 제일 미래 전망이 밝고 기술이 제일 앞서 있습니다. 예. 물론 소프트웨어는 미국이 그 기반을 두고 퀄컴이라든가 또는 구글이라든가 인텔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런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하드웨어적인 기반 또 하드웨어 중에서도 반도체나 이런 소프트웨어를 돌릴 수 있는 그 어떤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은 한국이 그래도 특히 삼성전자가 네.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그런 삼성전자 같은 기업을 갖고 있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병철 회장님이 그 당시에 무모하리 많지 경쟁력이 약한 반도체 기술을 오늘날 세계적인 기술로 만들어 놓은 게 대한민국의 장래를 밝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 세종텔레콤의 미래 어떻게 그려볼 수 있을까요? 지금도 저는 회사의 가치를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삼성이나 현대나 LG는 벌써 3세대째 지금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제가 창업주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반이 약하죠. 이병철 회장님께서 호암전기를 쓸 때 그때 그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 인재제일, 사업보국 네. 그 세 가지의 어떤 말씀이 계셨습니다. 네. 그럼 오늘날 최고의 인재는 삼성에 다가 있습니다. 또 그 사업을 통해서 세금을 많이 내고 고용을 많이 함으로써 또 그 기술 경쟁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산업을 확장시킴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창업주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처음에 회사를 만들 때 이름이 홍순기업입니다. 홍순기업은 우리 이 나라의 창업주인 당군 사상이 들어있습니다. 홍익인간, 자연과 인간을 이롭게 하는 그 사상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간에 금융기업을 하면서 만든 게 세종입니다. 세종은 세종대왕의 나눔 정신과 창조 정신이 들어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것이 경영 이념입니다. 정도 경영, 인재 경영, 창조 경영을 통해서 세종의 미래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기반을 만들고 있는 중이고 또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제가 없더라도 기업이 계속 팽창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싶습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세종텔레콤의 미래라기보다는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초석을 다지고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시청자 여러분, 세종텔레콤 김용진 회장과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타고난 그 근면함과 또 부지런함, 또 꾸준히 공부하는 모습들이 한참 자라나고 성장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좋은 기감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슈앤피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